소카, 너 캄보디아 가족들한테 돈 보내고 있지? 불법 체류자 신고하면 바로 추방이더라고. 저는 정식으로 결혼해서 온 사람이에요. 왜 이러세요?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내 남편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나한테 먼저 접근했다고. 소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고한 자신을 향한 비열한 협박 앞에서 온몸이 떨렸죠. 제발,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전 아무 잘못도. 잘못! 외국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잘못이지. 내 말 안 들으면 캄보디아 집에도 돈 안 보내질 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서랍 속 은빛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매주 새로운 감동의 이야기를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경북의 한 시골 마을, 이른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밭고랑 사이로 박말순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70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온 말순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끝에서 키워낸 채소들은 언제나 싱싱하고 튼실했죠. 오늘도 어김없이 상추며 배추며 시금치를 살피는 말순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아이고, 우리 상추들 잘도 자랐네. 이번 주말엔 소카보고 쌈 싸먹자고 해야겠구만. 말순이 혼잣말을 하며 밭을 돌아보는 사이 저 멀리서 자전거 소리가 들려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김밥집으로 출근하는 며느리 소카였습니다. 32살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지 벌써 5년째. 소카는 자전거를 세우고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님, 벌써 나오셨어요? 아침 차려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너도 바쁜데 뭘. 어서 가봐. 사장님 기다리시겠다. 소카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말순의 눈길엔 애틋함이 묻어났죠. 아들 준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 며느리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 김밥집에 도착한 소카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단무지 써는 소리, 계란 지단 부치는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사장님은 늘 그랬듯 소카를 칭찬합니다. 소카 씨, 정말 부지런해. 우리 가게 복이야, 복. 하지만 손님들 사이에선 다른 말들이 오갑니다. 저 캄보디아 여자 참 얌전하긴 한데 말이야. 시골에 외국 며느리들 많아졌어. 우리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소카는 그런 시선들을 모르는 척하며 묵묵히 김밥을 말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소카는 휴대폰을 꺼내 캄보디아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소카야, 잘 지내니?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괜찮아요, 엄마. 여기 시어머님도 잘해주시고 남편도 착해요. 소카는 애써 밝게 웃어 보입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엔 늘 그리움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가족들 앞에선 늘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소카의 마음속에서 작은 독백이 흘러나옵니다. 여긴 내 나라가 아니지만 남편과 아이만 있으면 괜찮아. 조금만 참고 견디면. 저녁 무렵 소카가 집으로 돌아오자 5살 아들 민수가 뛰어나와 품에 안깁니다. 엄마, 엄마 왔어. 우리 민수,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민수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소카는 비로소 진짜 웃음을 짓습니다. 부엌에선 말순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곧 준호도 흙먼지를 털며 들어옵니다. 네 식구가 둘러앉은 저녁 밥상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소카야, 김치 좀 더 담가야겠다. 이번 주말에 같이 담그자. 네, 어머님. 제가 고춧가루 사올게요. 평화로운 일상의 대화가 오가는 동안 말순은 며느리를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소카는 말순에게 있어 더없이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준호도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많이 피곤하지? 괜찮아요. 민수 아빠도 힘든데 뭐려. 이렇게 평범한 저녁 시간이 흐르고 민수가 잠든 후 속하는 마당에 나와 빨래를 멉니다. 시골의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속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합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난 속하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속하가 고개를 돌리자 술 냄새를 풍기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이라는 최도식이었죠. 아, 속하 맞지? 나 준호 사촌 형인데. 들어와도 되나? 속하는 당황했지만 친척이라는 말에 문을 열어줍니다. 도식은 거실에 털썩 주저앉으며 속하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 시선에 속하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커피 한 잔 타다 줘. 머리가 깨질 것 같네. 속하가 부엌으로 가는 사이 도식은 집안을 둘러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준호 이 자식, 외국 여자 데려다가 잘 살고 있네. 나는 사업 망해서 이 꼴인데. 커피를 내온 속하에게 도식은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겁니다. 속하, 한국 생활 힘들지? 특히 이런 시골에서.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 괜찮습니다. 어머님이랑 남편이 잘해주셔서. 그래도 말이야, 외국인이 여기서 살기 쉽지 않잖아. 나한테 잘 보여두면 좋을 텐데. 그 순간 말순이 밭에서 돌아옵니다. 도식을 보자 말순은 인상을 찌푸립니다. 도식이 너 이 시간에 웬일이니? 아, 형수님. 그냥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말순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친척이라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하를 다시 한번 의미심장하게 바라봅니다. 또 올게. 속하, 우리 친해지자고. 도식이 나간 후 말순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저 인간 사업 망하고 나서 영 사람이 이상해졌어. 속하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 속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가슴속에선 알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도식은 예고도 없이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2, 3일에 한 번씩. 그때마다 준호는 일터에 나가고 없었고 말순도 밭일이나 동네 경로당에 가 있을 때가 많았죠. 속하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시댁 친척이라는 이유로 문전박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속하가 김밥집에서 쉬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빨래를 개키고 있는데 또다시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자 도식이 서 있었고 이번엔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눈빛이 이상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속하 혼자 있구나. 잘 됐네. 도식은 속하의 대답도 듣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닫으며 은근히 빗장을 걸어버립니다. 속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식 씨,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바빠서. 바쁘긴 뭐가 바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도식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속하를 옆에 앉으라고 손짓합니다. 속하는 멀찍이 떨어져 서 있으려 했지만 도식의 눈빛이 점점 험악해집니다. 속하, 너 캄보디아 가족들한테 돈 보내고 있지? 한 달에 얼마나 보내? 그건 왜 물으시는지. 내가 알아본 바로는 말이야. 불법 체류자 신고하면 바로 추방이더라고. 너 비자는 제대로 된 거 맞지? 속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물론 속하는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온 사람이었지만 도식의 협박 어린 말투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결혼해서.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근데 말이야, 속하. 너 시골에서 뭐 할 수 있겠어? 김밥집 알바. 그것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서울의 일자리도 소개해 줄 수 있고. 도식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속하는 뒷걸음질 치며 부엌 쪽으로 물러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그만 가주세요. 가긴 어딜 가. 우리 이제 막 친해지려는데. 그 순간 도식은 속하의 손목을 잡습니다. 속하가 뿌리치려 하자 더 세게 움켜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말 잘 들어, 속하. 안 그러면 내 남편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나한테 먼저 접근했다고. 캄보디아 집에도 돈 안 보내질 거다. 내가 준호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속하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속하야, 나왔다. 도식은 재빨리 속하의 손목을 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습니다. 말순이 들어오자 능청스럽게 인사합니다. 형수님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말순은 도식을 못마땅하게 쳐다봅니다. 도식아, 너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니? 준호도 없는데. 아, 그냥 심심해서요. 이만 가볼게요. 도식이 나가면서 속하를 흘끗 쳐다보는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입 조심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죠. 속하는 그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말순은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속하야, 괜찮니? 얼굴이 안 좋네. 아, 네, 괜찮아요, 어머님. 조금 피곤해서. 도식이 그놈이 뭐라 그랬니? 돈 빌려달라고 했어? 아니에요, 그냥. 안부 묻고 가셨어요. 말순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갑니다. 도식이도 불쌍하지 않니? 사업 망하고 아내도 떠나고. 그래도 자주 오면 불편하니까 내가 얘기해 볼게. 속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말순이 선의로 한 말이었지만 속하에겐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식을 자극해서 더 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준호가 퇴근하고 저녁을 먹는 시간. 속하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도식 씨가 요즘 자주 오시는데. 도식이 형? 왜? 또 돈 빌려달라고 했어? 아니, 그건 아닌데. 좀 불편해요. 준호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불편하다니? 형이 뭐 이상한 짓이라도 했어? 속하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뭅니다. 도식의 협박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접근했다고 말하겠다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니에요. 그냥 낮에 혼자 있을 때 오시니까 좀 그래서. 형도 심심하신가 보다. 내가 말해볼게.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하지만 준호의 표정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갑니다. 아내가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도식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집니다. 속하가 김밥집에서 일하는 시간까지 알아내서는 퇴근길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속하, 차 태워줄게. 걸어가기 힘들지? 괜찮습니다. 자전거 있어요. 자전거는 위험해. 타고 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속하는 어쩔 수 없이 차에 올라탑니다. 차 안에서 도식은 더욱 노골적으로 협박합니다. 속하, 내 말 안 들으면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준호한테 내가 나를 유혹했다고 말할 거야. 그럼 누굴 믿을까? 혈육 있나? 아니면 외국에서 온 너? 속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도식은 그런 속하를 보며 비열하게 웃습니다. 울지 마. 내가 요구하는 것도 별거 아니야. 그냥 가끔 만나서 얘기하고 내 부탁 좀 들어주면 돼. 집에 도착한 속하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민수가 엄마 하고 달려오지만 속하는 아이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부짖는 속하. 그 마음속에선 절규가 터져나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나도 사람인데. 나도 이 집의 가족인데. 한편 거실에서는 말순이 민수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울어? 엄마 안 울어.
피곤해서 쉬는 거야. 말순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날로 어두워지고 도식이 올 때마다 속하가 불안해하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준호가 술에 취해 들어옵니다. 동료들과 회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속하는 남편을 부축해 방에 눕히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도식 씨 좀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또 도식이 형? 왜 자꾸 형 얘기를 해? 설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준호의 말투에 의심이 묻어납니다. 속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속하, 솔직히 말해. 형이 뭐라고 했어? 아니면 내가 형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내가 형한테 잘못한 거 있어? 라는 말에 속하는 충격을 받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식의 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왜 자꾸 형 얘기를 하는 거야? 이상하잖아. 준호는 돌아 누워 잠들어 버립니다. 속하는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을 삼킵니다. 캄보디아 가족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들을 위해 돈을 보내야 하는데 이 결혼 생활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속하는 이불을 꼭 움켜쥐며 다짐합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민수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도식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고 남편의 의심도 깊어질 것이란 걸 속하도 알고 있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속하는 절망적인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말순이 된장찌개를 끓이며 혼잣말을 합니다. 도식이 그놈 또 오면 내가 확 혼내야겠어. 그 말을 들은 속하는 급히 말립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왜? 불편하다며? 내가 말하면 안 올 거야. 제발. 그냥 두세요.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말순은 며느리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의아해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폭풍의 전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목요일 밤 준호가 야근으로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말순도 이날은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노래자랑 행사 때문에 늦게까지 나가 있었죠. 속하는 민수를 재우고 거실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민수 바지를 꿰매는 손길은 정성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속하의 손이 멈춥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문을 열지 않고 있자 도식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속하 나야. 문 열어. 준호 부탁으로 왔어. 거짓말이란 걸 알면서도 속하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엽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전박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식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준호 아직 안 왔지? 알고 왔어. 나가주세요. 부탁드려요. 부탁?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도식은 현관문을 닫고 빗장을 겁니다. 그리고는 속하에게 다가오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거 봐. 내가 너랑 찍은 사진이야. 저번에 차 태워줄 때 몰래 찍었지. 화면에는 속하가 도식의 차에 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각도 때문에 마치 친밀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이걸 준호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 형수가 먼저 유혹했어요 하면서 말이야. 속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도식은 속하의 어깨를 잡으며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간단해. 내 말만 잘 들으면 아무 일 없을 거야. 너도 가족 지키고 싶지? 제발 그만해주세요. 전 아무 잘못도. 잘못? 외국 여자가 시골까지 와서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잘못이지. 그 순간 속하는 온 힘을 다해 도식을 밀쳐냅니다. 도식이 균형을 잃고 뒤로 물러서는 사이 속하는 부엌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도식은 금세 따라와 속하의 팔을 붙잡습니다. 도망가면 더 나빠질 텐데
캄보디아 가족들한테도 연락할 거야. 내가 여기서 무슨 짓 하는지. 속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하지만 시골 마을의 밤은 조용했고 이웃집들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식은 비열하게 웃으며 속하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민수가 나옵니다. 엄마, 왜 시끄러워? 순간 도식은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속하는 재빨리 민수를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도식은 방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로 협박합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어. 하지만 다음엔 아닐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정말 모든 걸 끝내버릴 거야.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속하는 숨을 내쉽니다. 민수를 꼭 안은 채 눈물을 흘리는 속하. 아이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묻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저씨가 엄마 괴롭혔어? 아니야. 민수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속하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식의 위협은 점점 더 직접적이고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어젯밤 일을 전혀 모른 채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합니다. 속하는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도식의 협박이 떠올라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다른 말을 꺼냅니다. 여보, 우리 잠금 장치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밤에 무서워서.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민수도 있고 해서. 준호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아내를 바라봅니다. 요즘 이상해. 자꾸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도식이 형이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속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남편의 의심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믿어주세요. 그럼 왜 형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불안해해? 준호는 짜증스럽게 문을 나섭니다. 출근길에도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내가 도식이 형이랑.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한편 말수는 아침 일찍 밭에 나갔다가 이웃 아주머니를 만납니다. 말순 언니, 어젯밤에 댁에서 무슨 소리 안 났어요? 애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나는 경로당에 있었는데. 속하가 혼자 있었을 텐데. 말수는 급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속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속하야,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어머님. 민수가 악몽 꿔서 울었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합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수는 경로당에서 도식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도식이 그 인간, 요즘 또 도박 시작했다며 빚쟁이들이 찾아다닌다던데. 그것도 모자라서 동네 여자들한테 추근대고 다닌대. 정말 못된 인간이야. 말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식이 속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속하를 조심스럽게 관찰합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자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속하야, 혹시 도식이가 너한테 뭐라고 하니? 돈 빌려달라고 했어?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진짜로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속하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도식의 협박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무서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식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엔 준호가 있는 시간에 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준호와 대화를 나누는 도식. 속하는 부엌에서 몸을 떨며 설거지를 합니다. 준호야, 내 와이프 좀 이상하지 않니? 형이 왜 그런 말을? 아니, 그냥. 내가 올 때마다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혹시 캄보디아에서 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도식은 교묘하게 준호의 의심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형, 그런 말하지 마세요. 속하는 착한 애예요. 그래, 내가 괜한 말했나?
근데 외국 여자들 중에는 목적 있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말순이 거실로 나오며 도식을 날카롭게 쏘아봅니다. 도식아, 그만 가라. 오늘은 더 이상 할 얘기 없지? 아, 네. 형수님. 그럼 가볼게요. 도식이 나가면서 속화를 흘깃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잘 들었지? 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준호는 도식이 나간 후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속화, 형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준호의 눈빛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속화는 그런 남편의 시선을 느끼며 더욱 절망합니다. 그날 밤 속화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봅니다. 초췌해진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캄보디아에서 희망을 품고 한국에 왔던 그때의 속화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두려움과 절망에 짓눌린 한 여인만이 거울 속에 있었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나도 사람인데.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인데. 속화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캄보디아 가족들의 사진을 봅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속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준호는 건설 현장 특근으로 나가고 말수는 동네 잔치에 김치 담그러 갔습니다. 속화는 민수와 함께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지만 속화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는 동안 속화는 빨래를 마저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식이었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더 취한 듯 보였고 눈빛도 더욱 흉흉했습니다. 속화, 오늘은 피할 수 없을 거야. 민수가 있는 걸 본 도식은 아이에게 다가가며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냅니다. 민수야, 이거 가지고 가게 가서 과자 사 먹어라. 천천히 오고. 아저씨, 엄마가. 괜찮아. 어른들 얘기 좀 할 거니까. 가서 놀다 와. 속화는 민수를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도식의 위협적인 눈빛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냅니다. 민수야, 할머니 계신 대로 가. 동네 회관에 계실 거야. 민수가 나간 후 도식은 대문을 닫고 빗장을 겁니다. 그리고는 속화에게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늘은 내 말 들어야 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전준호 씨 아내예요. 준호? 그놈은 이미 널 의심하고 있어. 내가 조금만 더 부추기면 끝이야. 도식은 속화의 손목을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합니다. 속화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놔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 동네 사람들, 다들 외국 며느리 편은 안 들어줄 거야. 그 순간 속화는 있는 힘을 다해 도식을 밀칩니다. 도식이 균형을 잃는 사이 속화는 부엌으로 도망쳐 칼을 집어듭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정말 찌를 거예요. 도식은 잠시 멈칫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찔러봐. 그럼 넌 감옥 가고 민수는 아빠 없이 자라겠네. 캄보디아 가족들은 영영 못 보겠지. 속화의 손이 떨립니다. 칼을 든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도식은 그 틈을 타 다시 다가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속화 씨, 계세요? 택배 왔어요. 택배 기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식은 짜증스럽게 뒤로 물러섭니다. 속화는 떨리는 다리로 밖으로 나가 택배를 받습니다. 택배 기사가 가고 난 후 도식은 더욱 음흉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오늘은 운이 좋네. 하지만 이제 장난 아니야. 한 번만 더 거부하면 내 친정 끝장이다. 캄보디아 가족들 주소도 다 알아냈어. 속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도식이 가족들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립니다.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말 잘 들어. 내일 저녁 준호 야근하는 날이지? 그때 보자.
도식이 나간 후 속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민수가 돌아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거 주래. 민수 손에는 말순이 보낸 떡이 들려 있었습니다. 속하는 아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삼킵니다. 저녁이 되어 말순이 돌아왔습니다. 속하의 부은 눈을 본 말순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속하야, 또 울었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님. 속하는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미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이 또 왔지? 그놈이 뭐라고 했어? 아니에요. 그냥. 말순은 한숨을 쉬며 며느리 옆에 앉습니다. 속하야, 나한테는 말해도 돼. 도식이가 너한테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니? 속하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하기는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귀가했을 때 말순이 아들을 불러 세웁니다. 준호야, 도식이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것 같다. 속하가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도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속하가 도식이 형 얘기만 나오면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혹시. 말순이 아들의 말을 끊습니다. 혹시는 무슨 혹시야. 속하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래도 뭔가 수상해요. 형도 계속 이상한 말하고. 준호의 의심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도식의 교묘한 이간질이 먹혀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일요일, 속하는 교회에 가겠다고 하고 집을 나섭니다. 사실은 도움을 청할 곳을 찾기 위해서였죠. 읍내 상담센터를 찾아갔지만 일요일이라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여성 긴급 전화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도움받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속하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일 저녁 도식이 또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속하는 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집니다. 그리고 오래된 핸드폰을 꺼냅니다. 녹음 기능이 있는 구형폰이었죠. 증거만 있으면. 속하는 핸드폰을 충전하며 결심을 굳힙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합니다. 떠나기 전 속하에게 차갑게 말합니다. 오늘 야근이야. 늦을 거니까 먼저 자.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준호는 대답 없이 나갑니다. 속하는 남편의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낮 동안 속하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테스트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말순에게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방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말순은 걱정스러워하면서도 며느리를 내버려 둡니다. 해가 지고 저녁 7시쯤 예상대로 도식이 찾아옵니다. 속하는 미리 준비한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옷 속에 숨깁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문을 엽니다. 왔네. 기다렸지? 도식의 음흉한 미소가 어둠 속에서 번들거립니다. 속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안 돼요. 어머님이 계세요. 말순 아줌마. 방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더라. 괜찮아. 도식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습니다. 속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속하는 도식과 거리를 유지하려 합니다. 도식 씨,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외국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전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준호 씨를 사랑해요. 사랑? 웃기지 마. 돈 때문이지. 한국 국적 받으려고. 도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녹음되기를 바라며 속하는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때 도식이 갑자기 속하에게 다가옵니다. 그만 도망쳐. 오늘은 끝장을 보자고.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립니다. 준호의 트럭 소리였습니다.
도식의 얼굴이 당황한 빛으로 변합니다. 준호가 왜 벌써?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옵니다. 거실에 도식과 속하가 있는 것을 본 준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형, 또 오셨네요. 속하, 무슨 일이야? 도식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아, 준호야.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속하가 차 한 잔 주겠다고 해서. 속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준호의 의심 가득한 눈빛이 아내를 향합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차가운 시선이 속하와 도식을 번갈아 봅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속하는 옷 속에 숨긴 핸드폰이 들킬까봐 가슴을 조입니다. 도식은 능청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늦었네. 가봐야겠다. 준호야, 수고해라. 도식이 나간 후 준호는 아내를 향해 돌아섭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속하, 이제 그만 말해. 도식이 형이랑 무슨 사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믿어. 형이 올 때마다 불안해하고 오늘은 둘이 단둘이 있고 내가 바보로 보여. 속하는 억울함에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녹음된 내용을 지금 들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도식 씨가 그냥 자꾸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데 왜 말 안 했어? 왜 숨겼어?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말순이 방에서 나와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싸우니? 엄마, 속하가 도식이 형이랑. 그만해. 준호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말순이 아들을 말리지만 준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엄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형이 맨날 오고 속하는 뭔가 숨기고 속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문을 잠그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낍니다. 밖에서는 말순과 준호의 언성이 계속 들립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출근합니다. 속하는 김밥집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말순이 걱정스럽게 며느리를 달래려 하지만 속하는 방문을 열지 않습니다. 속하야, 밥이라도 먹어야지. 민수도 엄마 걱정하고 있어. 오후가 되자 속하는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가방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얼굴을 보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아니야. 민수야. 엄마는 안 가. 그때 또다시 도식이 찾아옵니다. 이번엔 대낮인데도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속하, 나와. 할 말 있어. 말순이 나가서 도식을 막아섭니다. 도식아, 그만 가라. 우리 집 더 이상 오지 마. 형수님은 빠지세요. 속하랑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자꾸 하는 거야? 너 설마. 말순이 의심의 눈초리로 도식을 바라보자 도식은 비열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외국 며느리들이 어떤지. 돈 벌려고 시집 온 거 아니에요? 이놈이 감히 우리 며느리를. 말순이 도식의 뺨을 때립니다. 도식은 분노하며 소리칩니다. 때려요. 더 때려봐요. 그럼 속하 입장만 더 안 좋아질 텐데. 그 순간 속하가 밖으로 나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속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녹음된 내용을 재생합니다. 도식의 협박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한 번만 더 거부하면 내 친정 끝장이다. 도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말순도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이게 뭐야? 도식이 너. 형수님, 이건 오해예요. 속하가 꾸민 거예요. 속하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더 있어요. 매번 협박하고 가족들 해치겠다고 하고 다 녹음했어요. 말순이 분노로 몸을 떱니다. 그리고는 도식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습니다.
이놈아, 내가 감히 우리 며느리한테 당장 꺼져.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도식은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계속 협박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경찰? 가봐라. 누가 믿겠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도식이 사라진 후 말수는 소카를 꼭 안아줍니다. 소카야, 미안하다. 내가 몰랐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소카는 시어머니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였죠. 저녁에 준호가 귀가했을 때 말순이 아들을 앉혀놓고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녹음 파일도 들려줍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이게 정말 도식이 형이. 그래, 내가 의심한 건 정반대였어. 소카는 피해자였던 거야. 준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봅니다. 소카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고 아내 앞으로 다가갑니다. 소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나를 믿지도 않았으면서. 소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소카는 손을 뺍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이 집 가족이고요. 왜 나는 항상 의심받아야 하죠? 외국에서 왔다고? 준호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입니다. 말순이 며느리를 달래려 하지만 소카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날 밤 소카는 민수를 재우고 마당에 나와 앉습니다. 캄보디아 가족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소카야, 많이 야위었구나. 무슨 일 있니?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힘들면 돌아와. 여기는 항상 내 집이야. 소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습니다. 그때 준호가 마당으로 나옵니다. 소카, 잠깐 얘기 좀 하자. 소카는 통화를 끝내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준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못난 남편이었어. 널 보호해야 했는데 오히려 의심했어.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준호 씨,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알아. 내가 다 망쳤어.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 이번엔 정말 잘할게. 소카는 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상처가 아팠지만 민수를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섭니다. 집 안에서는 말순이 민수를 달래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화로웠던 이 가정이 언제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카는 오랜만에 김밥집으로 출근합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소카 씨, 많이 아팠어요? 얼굴이 안 좋네.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일하는 동안 소카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통받지는 않을 거라는 것. 이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식은 여전히 마을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소카는 김밥집에서 일하다가도 창밖을 불안하게 바라보곤 했죠.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막막했고 무엇보다 이 작은 마을에서 소문이 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카가 장을 보러 시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도식이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이었지만 눈빛은 더욱 험악했습니다. 소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 저는 아무것도. 당신이 한 짓이잖아요. 녹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경찰에 신고해봐. 내가 그냥 장난친 거라고 하면 끝이야.
속하는 뒤로 물러서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다행히 시장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저한테 오지 마세요. 끝.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나를 망가뜨렸으니 나도 너를 망가뜨릴 거야. 도식이 속하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도식의 어깨를 잡습니다. 동네 이장이었습니다. 도식이 무슨 짓이야 이게? 대낮에 여자 괴롭히고. 이장님, 이건 가족일이에요. 상관 마세요. 가족일? 내가 언제부터 준훈의 가족이었어? 당장 물러서. 이장의 호통에 도식은 마지못해 뒤로 물러섭니다. 이장은 속하를 보며 말합니다. 속하 씨, 괜찮아요? 이 사람이 자주 괴롭히나? 속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장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도식이, 너 정신 차려. 한 번 더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도식은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납니다. 이장은 속하를 집까지 바래다주며 말합니다. 말순이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미안해요. 이장의 따뜻한 말에 속하는 눈물이 납니다. 처음으로 마을 사람에게 위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말순이 급하게 나옵니다. 속하야,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우리가 신고할 수 있대. 경찰서요? 내가 상담 전화해봤어. 녹음 파일이 있으면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해. 속하는 놀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해야 하고 도식과 대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머님, 저는 무서워요.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속하야, 이대로 두면 도식이는 계속 널 괴롭힐 거야. 이번에 확실히 해야 해. 그때 준호가 일찍 퇴근하고 들어옵니다. 경찰서 얘기를 들은 준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가자. 내가 함께 갈게.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다음 날 세 사람은 경찰서로 향합니다. 속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녹음 파일을 제출하고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여경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스토킹 및 협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도식 씨가 처벌받나요? 네, 증거가 명확해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취해드릴게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 속하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도식에게 경찰 소환장이 전달됩니다. 도식은 분노하며 준훈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장이 부탁한 것이었죠. 도식 씨,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접근 금지 명령 나왔잖아요. 비켜. 내가 내 동생 집에 가는데 뭐가 문제야. 경찰 부를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실래요? 도식은 청년들을 노려보다가 결국 돌아섭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속하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속하, 내가 휴대폰 바꿔줄게. 새 번호로. 그리고 우리 집 보안도 강화하자. 고마워요. 이제야 좀 남편 같네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이번엔 속하도 손을 빼지 않습니다.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널 믿었어야 했는데.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말순이 거실로 나오며 며느리를 격려합니다. 속하야, 넌 정말 용감했어.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내다니. 어머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세 사람이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수가 잠에서 깨어나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다 있네. 같이 자요. 민수의 해맑은 웃음에 어른들도 미소를 짓습니다. 속하는 아이를 안으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며칠 후 속하는 김밥집에서 일하다가 특별한 손님을 만납니다. 베트남에서 시집 온 또 다른 결혼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언니, 소문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그런 일 많이 당하는데 참기만 했거든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계속 참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우리도 목소리 낼 수 있구나 하고요. 속하는 그 말에 뭉클해집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도식의 여러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납니다. 다른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속하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몰랐어요. 속하 씨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도식이 그놈이 그렇게 나쁜 놈인 줄 몰랐네. 시장에서, 김밥집에서 사람들이 속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처음으로 속하는 이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아직 남아 있었고 도식과의 대면 조사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속하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마을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속하는 일기를 씁니다. 한국어는 서툴지만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내려갑니다. 나는 캄보디아에서 온 속하입니다. 한국에서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살아갑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곳의 가족이라고. 나도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납니다. 속하는 별을 보며 캄보디아 가족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더 강해지겠다고. 더 당당해지겠다고. 말순이 방문을 두드립니다. 속하야, 내일 같이 시장 갈래? 김장 재료 사야 해. 네, 어머님. 같이 가요. 평범한 일상의 대화지만 속하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 그 따뜻함이 가슴 깊이 스며듭니다. 경찰서 조사실, 속하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도식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죠. 도식의 눈빛은 여전히 불쾌했지만 이전과 달리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속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검사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님, 녹음 파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도식 씨가 저를 지속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도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먼저 유혹했어. 외국에서 돈 벌러 온 여자가.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세요. 판사의 호통에 도식이 마지못해 앉습니다. 속하는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계속 증언합니다. 저는 한국의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러 왔어요. 저도 이 나라의 합법적인 거주자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도식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서들이었습니다. 도식의 변호사도 할 말을 잃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준호와 말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내를 꼭 안아줍니다. 잘했어. 정말 용감했어. 이제 끝난 건가요? 아직 판결이 남았지만 우리가 이긴 거나 다름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속하는 차창 밖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시골 풍경이 조금은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죠. 법정에서 나오는 도식과 마주쳤을 때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다. 속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칩니다. 용서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장이 준비한 것이었죠. 속하 씨가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용기 있게 맞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배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속하를 격려합니다. 처음으로 속하는 진정한 환영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소카의 손을 잡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했어요. 외국에서 온 며느리라고 편견을 가졌죠.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는 모두가 가족 같아요.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소카는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왔지만 이제 이곳이 제 집입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가족과 이웃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말순이 며느리 옆에 서서 덧붙입니다. 우리 소카는 이제 내 진짜 딸이에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우리 가족입니다. 준호도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제가 부족한 남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소카 사랑해. 공개적인 사랑 고백에 마을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소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민수가 엄마에게 달려와 안깁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제일 멋있어. 우리 민수도 최고야. 가족의 포옹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날 밤 소카는 캄보디아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합니다.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강하게 잘 견뎌냈구나.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말순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소카야, 내일부터 김치 담그기 시작하자. 올해는 특별히 맛있게 담가야겠어. 네, 어머님. 제가 캄보디아 향신료도 조금 넣어볼게요. 퓨전 김치 어때요? 오호, 그것도 좋겠네. 평범한 일상의 대화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가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소카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뿌리내린 당당한 한 사람이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시골 마을을 감싸는 오후, 소카는 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분식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순 소카 분식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립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연가게는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었죠. 어서 오세요. 오늘 특별 메뉴는 캄보디아식 쌀국수예요. 손님들이 북적이는 가게 안 말순은 김밥을 마는 손길이 능숙합니다. 소카는 떡볶이를 저으며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소카 씨, 요즘 한국말 정말 늘었네요. 매일 손님들이랑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늘더라고요. 그때 준호가 민수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옵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된 민수는 씩씩하게 인사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우리 민수가 무슨 상? 다문화 이해 글짓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이요. 엄마 이야기 썼어요. 소카는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준호가 자랑스럽게 상장을 보여줍니다. 제목이 우리 엄마는 용감한 전사래. 선생님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하셨어. 말순이 손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우리 민수 정말 대견하구나. 할머니가 특별히 맛있는 거 해줄게. 가게에 있던 손님들도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소카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많이 변했어요. 다문화 가족들이 서로 모임도 만들고 이제는 다들 당당하게 지내죠. 실제로 소카의 용기 있는 행동 이후 마을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 생겼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도 만들어졌죠. 소카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로 통역을 돕기도 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카는 남편과 나란히 걸으며 말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날 믿어주고 함께 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 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집에 도착하니 뜻밖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소카 씨,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의 사례가 모범 케이스로 선정되어서 전국 경찰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시겠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동의합니다.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속하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1년 전 그날 밤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지금은 평온함이 가득했으니까요. 말순이 차를 들고 나와 며느리 옆에 앉습니다. 속하야, 내가 처음엔 외국 며느리라고 걱정했었어. 미안하다.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내 진짜 딸이다. 피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야. 두 사람이 따뜻한 차를 마시는 동안 준호가 민수를 데리고 나옵니다. 우리도 끼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네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민수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캄보디아 할머니는 언제 오세요? 다음 달에 오신대. 민수 보고 싶다고 하셨어. 우와, 캄보디아 할머니가 오시면 우리 집이 더 북적이겠네요. 말순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더 좋지. 가족은 많을수록 좋은 거야. 속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며칠 후 속하는 다문화 센터에서 새로운 베트남 여성을 만납니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녀에게 속하는 다가가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결혼 이주 여성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왔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한국말이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속하는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힘들 때도 있겠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날 이후 속하는 다문화 센터에서 멘토 역할을 자원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속하는 지역 신문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때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때였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요? 속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합니다. 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땅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인터뷰가 신문에 실린 후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속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속하는 분식집에서 일하다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빗속을 걸어가는 사람들, 우산을 씌워주는 연인들, 그 모든 일상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내 눈물이 헛되지 않았어. 이곳에서도 난 내 삶을 지켜냈어. 속하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밝은 미소로 새로운 손님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 어떠세요? 이제 속하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운 당당한 한국 사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 그것은 계속해서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